능률 김성곤 1과 Express Yourself의 첫 번째 본문인 All About Self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총 3번에 걸쳐서 All About Selfish의 본문을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은 17쪽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All About Selfish. 자, 명사구가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명사구라니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쓰시다니요. 우리 단어 2개 이상이면 뭐라고 배웠죠? 그쵸, 구라고 배웠죠? 단어 몇 개? 총 3개. 그렇기 때문에 구인데 여기에서 리드하는 주인공은 바로 all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all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명사로 쓰였고 그 명사인 all을 about selfish가 꾸며주고 있는 구조이지요. 셀프 사진에 관한 모든 것. 아, 이 본문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그쵸. 셀카 사진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해시태그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Selfie facts. 셀프 사진에 관한 facts. 사실들. 그러면 요번 17쪽 내용은 셀프 사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Are you interested in selfies? 라고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건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치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네요. Be interested in 무엇에 그쵸. 관심이 있는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 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입니까? 맞아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무슨 말이었지요? 명사 앞에 쓰여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말. 그쵸? 그러면 in 뒤에는 뭐가 와야 한다? 맞습니다. 명사 또는 동사에 ing 붙인 동명사가 와야 하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selfish라고 하는 셀카 사진들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당신은 셀카 사진에 관심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의 흥미를 끌고 있지요. 그랬더니 You probably like to post selfies 라고 이야기하네요. probably 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 알고 있던 maybe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추측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아마도라고 하기보다는 분명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사이고요.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분명 like to 또는 like의 동사 ing, 즉 동명사를 쓰시게 되면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지요. post. 자, 당신은 뭐 하는 걸 좋아한대요? 게시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무엇을 게시하는데요? 포스트의 목적어로 셀피스가 쓰였습니다. 셀카 사진들을 게시하는 걸 분명 좋아할 거래요. 그런데 어디에 게시하는데요?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 잘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등등의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앱, 플랫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우리 뭐 SNS다 아니면 소셜미디어다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올리는 거 좋아하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how much, 얼마나 많이 do you know about selfies? 당신은 셀프 사진에 대해서, 셀카 사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재미를 끌고 있어요.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Here are some interesting facts.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몇몇 가지, some 하게 되면 몇몇의라는 뜻이지요. 몇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이 존재한대요. 아니, 선생님, 여태까지 선생님이 동사부터 찾고 동사 바로 앞까지 끊어서 그 부분이 주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here가 여기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주어가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계시죠?
맞아요. 뭔가 이 부분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here처럼 원래는 주어로 쓰일 수 없는 요소들, 예를 들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친구 계세요? 맞아요. 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요, are라고 하는 동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some interesting facts라고 해서 are 뒷부분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몇 가지 사실들이 존재한대요. 어떤 재미난 사실들이 있는지 1번부터 살펴볼게요. 로버트 코닐리우스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존재했는데요. 이 사람이 took the world's first selfie in 1839. 자, 찍었다, take라고 하는 동사에 과거형이 쓰여 있네요. 무엇을 찍었다?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셀카 사진을 찍었대요. 언제? 1839년에. take라고 하는 동사는 사진을 찍다, 무엇을 찍다 라고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더부터 셀피까지 묶어서 take의 목적어로 쓰였구나, 을를 부분으로 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n부터 1839이라고 하는 날짜 숫자 묶으시고요. 자, 요거 단어 몇 개? 단어 2개, 즉 9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9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이 괄호 부분을 우리가 무슨 구라고 부를까요? 너무 똑똑해요. 전치사 구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수식어 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1번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로버트 코닐리우스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셀카 사진을 찍었더라 라고 하는 재미있는 내용이었지요. 2번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셀피라고 하는 부분이 이탈릭체로 써져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셀피라고 하는 단어가 became a new word,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어디에 등재된? in the dictionary, 사전에 등재된 사회 단어로 올라갔는데 언제요? 2013. 2013년에 사전에 새로운 단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까지는 셀피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긴 했지만 사전에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되었더라. 지금이 2021년이니까 몇 년 되지 않은 신조어가 되겠지요. 3번 보겠습니다. Buzz Aldrin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장에서 갑자기 대문자 쓰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고유명사, 즉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경우가 되겠지요. 자, Buzz Aldrin이라고 하는 사람은 밑에 나와 있는 우주 비행사였어요. 그런데 이 우주 비행사가 took the first space selfie in 1966. 툭 하게 되면 위에 1번에서 쓰였죠. 사진을 찍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 space selfie 하니까 우주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 되겠네요. 우주에서 셀카를 처음으로 찍은 사람이었는데 1966년에 좀 선생님 생각보다는 좀 오래전에 찍은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1, 2, 3번을 통해서 셀카 사진에 대한 역사랄까 아니면 좀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아봤는데요. 밑에 여러분이 ask and answer 부분을 답해 보도록 하면서 이번 17쪽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Where do many people post selfies? 자, 많은 사람들이 where, 어디에다가 포스트하게 되면은 올리다 또는 게시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잖아요. 셀카 사진을 어디에 올리길 즐깁니까? 자, 글 내용을 바탕으로 보니까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걸 즐기는 내용이었으니까 우린 여기에다 동글뱅이를 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18쪽에서 셀카 사진에 관한 재미있는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